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전역이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에 동시에 휩싸이면서 항공교통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4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고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이른바 대기천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과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직후 귀경과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기상 악재가 겹치며 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12월 26일 미국 전역에서 결항된 항공편은 약 1,100편에서 많게는 1,500편에 달했고 지연 항공편은 3,800편에서 6,000편까지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등 3대 공항에서만 800편 이상이 취소되며 연말 이동길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공항 터미널에는 장시간 대기를 호소하는 승객들이 몰렸고 일부 노선은 대체 항공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북동부 전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에는 최대 10인치, 약 25cm의 폭설이 예보됐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겨울 폭풍 비상령을 선포하고 제설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으며 기상당국은 폭설 이후에도 주말 내내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항공뿐 아니라 육상교통 전반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부가 눈과 싸우는 동안 서부 캘리포니아는 사흘째 이어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로 침수와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산타바바라 공항은 활주로 침수로 한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돌발 홍수 우려로 웨이모의 로보택시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첨단 교통 인프라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 고속도로에서도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며 출퇴근과 물류 이동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북동부 주요 공항을 오가는 항공권에 대해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지만 연말 성수기와 좌석 부족이 겹치며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상 당국은 또 다른 북극 한기 유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공 대란이 주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여행객들에게 항공사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이미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약 8,000년 전 북메소포타미아 초기 농경 사회가 만든 도자기 문양에서 정교한 기하학적 질서와 수적 개념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요세프 가르핀켈 교수 연구진은 지난 12월 5일 국제약술지 세계 선사학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기원전 6200에서 5500년경 북메소포타미아 할라프 문화권 토기 장식이 단순한 미적 장식을 넘어 초기 수학적 사고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라크 아르파치아를 포함한 29개 유적에서 출토된 할라프 토기를 분석했습니다. 이 토기들에는 꽃과 관목, 가지 등 식물 문양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인간이나 동물을 주로 묘사하던 이전 선사시대 미술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표현 방식은 사실적이거나 추상적이지만 공통적으로 일정한 규칙과 균형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꽃 문양의 배열입니다. 접시와 그릇 표면에 4개, 8개, 16개, 32개, 많게는 64개의 꽃이 균등하게 배치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간을 정확히 분할하고 반복 패턴을 유지해야만 가능한 구성으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숫자를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을 뿐 수적 순서와 비례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흥미롭게도 토기 문양에는 곡물이나 열매 같은 식량 작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꽃과 관상용 식물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는 농경 기록이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과 긍정적 감정을 중시한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반복과 대칭,
균형이 주는 미적 쾌감이 이미 중요한 가치로 인식됐다는 의미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출현 시점보다 수천 년 앞선 시기에 이러한 사고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수학의 기원은 문자와 숫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논문의 공저자인 사라 쿠를위치 연구원은 이 문양들은 사람들이 균형, 순서, 반복이라는 개념을 이미 예술을 통해 구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수학은 글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문화와 예술 속에 내재된 수학적 사고를 탐구하는 문화수학 분야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국에서 뻗어나가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된 수메르 문명을 환단고기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 사상 8궤에서 64궤까지 벌어지는 동양의 주역 원리가 담긴 꽃문양 숫자 속에서 마구성으로부터 전해진 빛꽃 수행과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며 우주 수학의 원전, 천부경과 연결할 수 있는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지난 12월 29일 작전명 정의사명 2025를 내걸고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부전구는 이튿날인 30일 대만 주변 5개 공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며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하고 해당 구역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한 노골적인 군사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스이 대변인은 29일부터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서 전투 준비와 경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신속 기동과 입체 배치, 체계적 봉쇄 능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며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는 7번째에 해당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대만을 서서히 압박하는 이른바 아나콘다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합니다. 반복적 군사 위협을 통해 전면 충돌 없이도 대만의 전략적 공간을 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공개된 5개 훈련구역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은 대만 남부 헝춘반도 남쪽 영해 기준선 인근입니다. 이는 2022년 8월 훈련 당시 북부와 서남부 해역에 접근했던 양상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의 관전 포인트로는 로켓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꼽힙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선밍스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경우 훈련 강도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도 실전을 전제로 한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적 긴장은 미중 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덩유원 시사평론가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을 훈련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데 대한 반발로 2026년 미중 관계가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해석은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대규모 군 장성 승진과 인사를 단행하며 군 통제력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내 권위 공고화와 동시에 대외 군사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대만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고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행동은 대만 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도발이라며 국군과 안보기관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방위 산업과 원자재, 전쟁 특수 산업에 깊숙이 편입된 재벌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총 18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철광석 기업 메탈로 인베스트의 주주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올해에만 53억 달러 이상을 벌어 순자산이 185억 달러로 늘었고 우랄광업 야금그룹 창립자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 역시
44억 달러 넘게 자산을 불렸습니다.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 파벨 두로프, 전자상거래업체 와일드베리스 창업자 타티아나 김 등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BBC는 전쟁 기간 러시아의 억만장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서방의 제재가 이들을 정권 반대 세력으로 돌려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충성파에게는 사업 기회를 열어주고 이탈 조짐을 보이면 처벌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작동하면서 초부유층이 조용한 후원 세력으로 굳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전쟁 초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재와 루브라 약세로 2021년 117명이던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2022년 83명으로 급감했고 총 2,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쟁 경제가 본격화되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군사 재정 지출은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2024년 기준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이 군수 물자 공급이나 전쟁 수혜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재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반푸틴 활동 이후 장기 수감과 함께 핵심 자산을 잃었고 올레그 틴코프 역시 전쟁 비판 이후 은행 지분을 헐값에 넘기고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전쟁 직후 수십 명의 억만장자가 해외로 이탈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방의 자산 동결과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 재벌들을 결속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이들은 체제와 공존하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큰 부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